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길 바라며 시작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 정직해져 봅시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삶에 몇 %의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90%, 80%, 아니면 70%인가요? 잠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말하는 120%의 노력이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부었다. 더 이상 줄 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상태. 정말로 내 모든 것을 걸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경지를 의미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삶의 120%를 쏟아붓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더 이상 남은 에너지가 없다고 느낄 만큼 모든 것을 불태우고 계신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당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붓기 위해 당신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당신을 120%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꾸준함, 즉 일관성입니다. 꾸준함을 지키기 위해 저는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있고 봐서는 안 될 영상이 있으며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치열한 노력, 그라인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당신에게도 저에게도 기회는 찾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일생일대의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왜 고작 80%의 노력만 하려 합니까? 누군가 이 질문에 답해줄 수 있나요? 왜 우리는 70%, 80%에 머무는 걸까요? 왜 항상 120%를 쏟아붓지 않는 것일까요? 많은 경우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절제의 부족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절제의 부재가 당신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아마 깨닫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당신을 서서히 죽이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행동하면 사람들도 나의 친절에 친절로 보답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때로 이 세상은 당신이 친절할수록 당신을 더 만만하게 보고 이용하려 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바보 취급을 하듯이 말이죠. 저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잘해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잘해줄 것이라는 생각.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나의 친절이 상대방에게는 이용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도 어쩌면 저와 같은 착각 속에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착각 속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딛고 서 있는 전제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실 위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너는 학교를 중퇴했어. 너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어.
너는 저 사람처럼 되기엔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해. 이런 진실들을 마주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그것을 얻으러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외면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진실을 마주하느니 차라리 거짓된 희망이라도 붙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경쟁입니다. 스포츠 경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120%를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가로막고 있나요? 스스로에게 그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매 순간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를 펼쳐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매번 득점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만큼은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공이 항상 골대에 들어갈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날 어떤 경기를 펼치게 될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노력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목표는 120%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70, 80, 90%의 노력만 기울인다면 이 경험을 통해 얻어야 할 것을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의 저를 한번 돌아봅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에서 형성된 저의 사고방식은 분명 저의 일부였지만 세상의 모든 곳에서 통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저는 과거의 저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꿈이 당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꿈이 당신을 완전히 벗겨내고 새롭게 빚어내고 다시 만들어가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어디 출신이든 그곳을 떠나더라도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약속합니다. 당신이 더 큰 세상에서 경험하고 돌아왔을 때 당신은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걱정은 버리세요. 세상은 당신을 기다려줍니다. 지금의 당신은 분명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만으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을 여기까지 이끈 성공 방식이 당신을 저 너머로 데려가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제껏 다른 사람들을 축복했고 그들의 성공을 위해 당신 자신을 희생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온전히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할 간절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 안에서 그 엔진이 다시 뛰기를 바랍니다. 그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올바른 사람이지만 그저 침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작은 시련이나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것이 당신을 멈춰 세우도록 내버려 둡니다. 당신의 왜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왜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120%를 쏟아붓지 못했다고 해서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 목표는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기를 매 순간 펼치십시오. 노력만큼은 타협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계속 흘러갑니다. 정신적 강인함. 바로 그런 힘든 순간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삶이 만약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의 삶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의미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입니다. 당신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내 인생이지만 나는 내가 마땅히 가졌어야 할 통제권을 제대로 쥐고 있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나는 내 삶의 통제권을 더 강하게 되찾을 것이다. 라고 다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꿈이 당신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재정의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 더 강하게 만들도록 하십시오. 고등학교 중퇴자였던 과거의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도울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과거의 저를 파괴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집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가면서도 제대로 씻지도 못했고 양치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분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검정고시를 봐야 하네. 그리고 이곳을 떠나게. 내가 자네를 대학에 보내주겠네. 자네 안에는 위대함이 잠재되어 있으니까. 그때 저는 16, 17살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연설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 안에서 저조차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던 존재가 되어도 좋다고 말입니다. 제가 위대하다고 믿어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미 당신이 당신 자신의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당신을 구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당신의 머릿속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서 정보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저 일어나서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버전이 될 시간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 일부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한 이유는 스스로에게 다른 선택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변명을 하지 않아도 될 여지를 스스로에게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해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신이 평범하든 뛰어나든 상관없습니다. 위대한 사람들 곁에 머물고 위대한 팟캐스트를 듣고 위대한 책을 읽고 위대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진화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중퇴자이며 노숙자였던 저는 매일매일 조금씩 더 진정한 제 모습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다음 목표는 노벨상을 타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저를 움직이게 할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합니다. 위대해져도 좋습니다. 당신이 부름받은 모든 것이 되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당신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모든 것을 가져도 좋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곁에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이 못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집 없는 고등학교 중퇴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책을 쓰고 한 세대의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 자신 외에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총명하고 특별하며 남들과 다릅니다. 당신이 전통적인 길을 걷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함은 이미 당신과 함께합니다.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4년제 학위를 따는데 12년이 걸렸고 그것이 석사로 그리고 박사 학위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기회. 당신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플레이는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당신 안에는 투지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단지 기술만으로 승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재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공이 보장된 길을 걷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재능이 있지만 스스로를 겸허히 낮춰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기술과 의지가 있습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당신은 특정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또 그곳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의 문제는 바로 그 추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밀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도 고통을 밀어내고 나아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 이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제가 현실적인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인정받고 싶다면 절대 아니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항상 해낼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심지어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일단 그렇게 말하고 방법을 찾아내려 애쓰십시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깊이 일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소음을 잠재우십시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방법으로든 당신은 그것을 해내야만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해낼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할 것이다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 의지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해야만 한다는 것은 나의 가족이, 나의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할 것이며 반드시 이겨내야만 합니다. 당신의 꿈이 클수록 그 과정은 더 힘들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행운은 동화 속에나 존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만약 당신이 야수 모드로 돌입할 의지만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0대 미혼모의 아들로 할머니는 14명의 자녀를 두셨고 방 2칸짜리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자, 노숙자, 4년제 학위를 따기 위해 12년을 보냈습니다. 만약 당신이 치열하게 노력할 의지만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공에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고난 재능입니다. 저는 그 길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노력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부유할 수도, 회사를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노력에 있어서만큼은 저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꿈이 클수록 이제 저는 야수모드를 사자에 비유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미에 비유합니다. 아주 작지만 자기 몸무게의 수백 배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그 개미 말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아직 사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작은 개미일 수 있습니다. 가진 돈도 자원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개미는 가진 것이 거의 없지만
단호하고 강하며 꿈과 목표가 있고 그것을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꿈이 클수록 당신은 더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더 오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70%의 노력에 머무른다면 당신은 결코 꿈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를 생각하고 그것을 맛보고 내면화하십시오. 당신이 그 꿈을 꿀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과 똑같은 꿈을 꾸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원할 때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신은 그들을 노력으로 이겨야 합니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들고 실행해야 합니다. 70%에서 120%로 나아가야 합니다. 변명은 없습니다. 꿈이 클수록 그 과정은 더 힘들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떤 순위에도 없을 때가 더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눈에 목표가 보입니다. 전설적인 인물들이 제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들을 보자 저는 더 빨리, 더 강하게 달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최고 수준이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아마 10년만 열심히 일하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함을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갈수록 노력의 강도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여러분 각자가 가진 위대함을 온전히 펼쳐내기를